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우편함에 보험사 봉투가 꽂혀 있었더군요. 어머니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손이 가기도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끝자락 요양원, 창문 너머로 벚꽃이 한창 피어있던 날이었죠. 마지막 두 해는 제가 매주 버스를 타고 면회를 향했습니다. 손발이 점점 차가워지시던 어머니 손을 잡을 때마다 손등에 주름이 이렇게 많았나 싶더군요. 예전엔 그 손으로 제 머리를 빗겨주셨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건 유자차였답니다. 연애 갈 때마다 보온병에 담아 들고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흔들릴 때마다 뚜껑 사이로 달큰한 냄새가 올라오곤 했더군요.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어머니 방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습관이 먼저인 것 같았죠. 저는 혼자 어머니 옷을 개고 약통을 비우고 낡은 슬리퍼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신발 뒤꿈치가 한쪽만 달아있더군요. 늘 그쪽으로 기대어 주무셨던 거겠죠? 보험사 봉투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사람이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뿐이었습니다. 설명도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못했죠. 32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집안 돈은 늘 그 사람 손을 거쳤고 저는 물어보는 걸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희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이웃이셨는데 첫마디가 달랐죠. 미숙아, 보험금은 잘 받았어? 어머니가 너 주려고 들어두셨다더라. 소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보험금. 그 봉투 안에 그런 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전화를 끊고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복희 이모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가 저를 위해 들어두셨다는 그 돈, 그게 어디 있는지 저는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생각해보니 우편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보름쯤 지났을 때 흰 봉투가 들어있었죠. 그 사람이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사이에 뭔지 물었더니 짧게 대답하더군요. 보험사 안내문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못했죠. 어머니를 보내고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장례 뒤처리, 요양원 짐 정리, 제사 준비,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사람은 그 봉투를 서랍 안에 넣어두었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생각을 못했던 거죠. 32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집안 서류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복희 이모 전화를 받은 다음 날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상담원이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보험 수익자 지정권은 이미 수령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령 완료.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가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며 상담원이 말을 아끼더군요. 수익자 명의가 제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 빨랫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내복이 아직 거기 걸려 있었죠. 제가 손빨래에서 널어뒀는데 내리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복 옆에 그 사람 와이셔츠가 나란히 걸린 걸 보는데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더군요. 저녁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밥을 차려뒀는데 먼저 손을 씻으러 가더군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죠. 여보, 어머니 보험 얘기 좀 해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무슨 보험? 모른다는 건지 귀찮다는 건지 그 사람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군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다 처리했어.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어. 다 처리했다. 그 말 한마디에 더 묻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밥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국물이 식어 있었죠. 간을 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상담원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더군요. 수령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령 처리가 완료된. 어머니가 저를 위해 들어두셨다는 돈이 제 손에 닿지도 않은 채로 이미 어딘가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짓다가 멈췄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은행에 가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도 짓지 않았죠. 세수를 하고 외출복을 꺼내 입었더군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까지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봄이었는데도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겨울 같더군요.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고 앞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눈을 찌르는 것 같았죠. 창고 직원이 불렀을 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명의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었답니다. 직원이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키보드를 두드렸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을 돌려 보여주더군요. 2천만 원, 수취인은 박성진. 이체 일자는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열흘도 채 안 된 날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던 것이었답니다. 단 한 줄, 2천만 원이라는 숫자와 그 사람 이름 석자. 직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더군요. 자동문이 열렸고 봄 햇살이 얼굴에 닿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잠깐 앉았더군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보험을 들었을지 생각했습니다. 달마다 얼마씩 부어가셨을 그 돈이 제 이름으로 남겨두셨을 그 마음이. 집에 돌아오니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현관 한가운데 벗겨져 있었죠. 저는 그 신발을 옆으로 치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얘기 좀 해요. 어머니 보험금 얘기 좀 해요. TV 소리가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죠. 내가 알아서 한 거야. 그게 다였습니다. 더 묻자 한마디를 얹었죠. 당신이 뭘 한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32년이었더군요.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어머니 요양원비를 매달 봉투에 넣어 다니던 32년. 그 사람이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다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자국이 나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보였던 겁니다.
묻지 않으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건 달랐더군요. 어머니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두신 것이었답니다. 외출복을 아직 입고 있었더군요. 핸드백을 다시 들었죠.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디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 냄새 같은 바람이었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본 적이 있긴 했죠. 그냥 지나쳤던 그 종이 한 장이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사분은 오선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물었답니다. 통장 이체 내역 가지고 계세요? 다행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출력해둔 거래 내역서가 핸드백 안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꺼내서 건넸죠. 혼인 중에 받은 유족 보상금은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한쪽이 임의로 수령하면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이 들려오는데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힌 건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 별일은 없었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잠을 자고. 그이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이었던 것입니다. 조정 당일 법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었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그이가 걸어왔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넥타이를 맨 걸 본 게 얼마만인지.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판사님이 2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짧고 단호했죠. 제가 관리한 겁니다. 가정재정은 원래 제가 맡아왔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수령 후 3주 안에 1,200만 원이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된 내역이 있군요. 그의 얼굴이 굳었죠. 입술이 한번 달싹이더니 그대로 닫혔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었답니다. 그냥 조용히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판사님 앞에 내밀었죠. 어머니가 보험 가입할 때 수익자로 제 이름을 직접 쓰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복희 이모가 챙겨준 서류였습니다. 어머니가 보험 창구에서 직접 손으로 쓴 수익자 지정 확인서. 이미숙. 제 이름 석자가 거기 있었더군요. 그이가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죠. 그건 내가 몰랐던 거지? 판사님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조정 결과는 그날 오후에 나왔더군요. 보상금 전액 반환. 위자료 포함해서 2,300만 원. 숫자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더군요. 오후 햇살이 눈에 쏟아졌죠.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봤습니다. 어머니, 받았습니다.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래 내역서 뒤에 접혀 있던 조그만 종이. 복희 이모가 건네준 날 한번 펼쳐보고 다시 접어서 넣어두었던 것이었죠. 어머니 글씨로 쓴 수익자 이름, 이미숙. 볼펜 자국이 꾹 눌려 있었더군요. 힘을 주어 쓰신 거였습니다. 종이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발걸음이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더군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낮이 길어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 타일 위에 길게 누웠더군요. 월세방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죠. 32년을 살던 아파트에서 가져온 짐이라곤 이불 한 채와 어머니 유품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상자를 처음 제대로 열어본 건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스웨터 한 벌, 손때 묻은 성경책,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미수가. 편지는 짧았습니다. 어머니 특유의 굵고 힘있는 글씨로 단 2줄이었죠. 미수가, 이 돈은 네 거다. 네 이름으로 받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날짜도 없고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그 2줄. 코가 찡하더군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 딸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래서 수익자 이름을 손수 적어두셨던 거겠죠?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아파트 시절엔 그런 습관이 없었어요. 맞은편 건물이 없으니까 하늘이 그냥 보이더군요. 흰 구름 한 덩이, 참새 2마리. 별것 아닌 풍경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의 침묵을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못한 사랑, 끝내 못다한 말.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작은 방, 반쯤 빈 옷장, 아침 햇살.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